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절대로 크게 아파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이제 굉장히 또, 의학적으로 이제 필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제 써마지나 미용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들고 나와서 참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어쨌든 저는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다는 의미로 오늘도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한마디 드리면, 최근에 이제 맥페란이란 약 때문에 그걸 처방했던 의사한테 이제 실형이 선고된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일도 있고, 올해 초쯤에였던가,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님이 그 대동맥 박리를 제대로 진단을 못했다고 해서 그때 또 실형이 나온 일이 있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계로 만드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도 불량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 없는데, 그 완벽하지 않음의 그 결점이 모두가 재해가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 과연 의사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 또 필요한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삶의 질을 더 높인다라는 의미에서 그게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써마지라고 해두긴 했는데, 내가 받은 치료는 왜 효과가 없을까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모캄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오셨네요. 네. 일단 피부과 치료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용어를 다르게 많이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피부과를 처음 시작했던 2002년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피부과 치료는 피부 레이저, 레이저 맞으러 간다, 레이저 쏘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장비로는 그 전기 소작기 아니면 레이저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레이저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피부과 치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장비들이 개발이 되면서 요새는 레이저라는 말보다는 EBD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고 해서 어떤 종류의 그 에너지를 줘서 그 치료 효과를 낸다 하는 거에 종류가 레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보통 요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더 붙여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레이저, 라이트라고 하면 제일 유명하다고 하면 IPL이라고 하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IPL이나 LED 라이트 이런 것들도 라이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릴 써마지는 요 고주파에 해당되는 치료고, 유명한 장비 중에 울세라라는 게 초음파 장비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할 때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장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장비를 어떤 장비를 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냐, 라이트냐, 고주파냐, 초음파냐 이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또 레이저 중에서도 뭐 파장에 따른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를 뭐 이제 장비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어떤 종류의 장비를 쓸 것인가 그러면 똑같은 종류의 장비 중에 어떤 제품을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고주파 장비를 예로 들면 처음에 나온 단극성 고주파인 써마지가 있고 뭐 이거를 카피해서 만든 뭐 올리지오나 뭐 텐서마 뭐 볼류머 이런 것들의 장비들이 또 있고 그럼 이제 그것들의 효과가 다 똑같을 거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레이저 토닝을 한다 레이저 토닝을 할 때 쓰는 그 엔디아그 Q스위치 엔디아그 같은 경우에도 뭐 포토나 QX맥스가 있을 거고 레블라이트가 있을 거고 뭐 이런 또 뭐 스펙트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마다 각각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장비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보톡스, 필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의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 타입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피부의 성질, 그 다음에 뭐 골격 구조, 뭐 지방층이 어떻게 분포해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제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건 아니긴 하지만 그 피부라는 것만 봤을 때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거로만 그 치료 효과를 나눌 수가 없는 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피부가 어떻게 변했다. 근데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똑같은 피부 상태를 가지고 있고 뭐 똑같은 상태의 생김새를 가졌는데 그리고 치료를 해서 똑같은 정도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뭐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정도면 너무 만족한다가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되면 나는 전혀 변한 게 없을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의 성격과 기대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이런 주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것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장비가 다르고 그 받으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요소가 치료를 하는 사람에 따른 차이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냐 하면 그 어디 이제 게시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뭔가 댓글을 저희가 이제 뭐 저희는 알바도 안 쓰고 뭐 무슨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왜 이 병원은 후기가 없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도대체 요새는 어떤 후기들이 있나 이런 걸 이제 제가 가끔씩 들어가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어떤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부과 치료는 어차피 그 레이저가 뭐냐에 따라서 중요하고 그거를 뭐 얼마만큼 이렇게 쏘면 되는 거지 그거 어떤 의사한테 받는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글이 있길래 그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써마지를 예로 든다면 써마지 600샷이라고 이거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똑같다. 그럼 효과가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시술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어떻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가를 일단 써마지 고주파가 아니라 레이저 치료, 그러니까 고전적인 레이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레이저라는 건 그 단일 파장대로 뭐 직진성을 가진 뭐 이런 그 증폭된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오는 건데, 파장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아마 이 그림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빛이 이렇게 라디오파가 있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전자기파가 라디오웨이브가 있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뭐 X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장이 짧아지는 거에 따라서 전자기파가 있는데, 요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이 요 그 가시광선 부위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적외선이 있고 요거보다 더 짧은 자외선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 정도 되는 거를 파장대를 이렇게 나눠보면, 그 우리 몸속에는 이제 레이저 치료 원리가 이런 거예요. 레이저라는 거는 이제 파장대가 딱 하나다. 그러니까 그 가시광선이 빨간색부터 보라색 요렇게 파장대가, 뭐 보라색이 더 짧은 거니까 짧은 데부터 긴 데까지 요렇게 파장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는데, 요 중에 파장 하나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럼 얘는 만약에 중간에 이제 그 한 초록색 정도를 내는 정도의 파장대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초록색, 그 어떤 데는 흡수되고 되고 초록색을 이제 그 밖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런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빛의 파장대에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주로 이제 레이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까만색을 내는 멜라닌 색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내는 헤모글로빈, 요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뭐 그 이후로 이제 뭐 다른 노란색을 띠는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주로 치료 대상이 되는 거는 그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갈색 선이 멜라닌에 대한 흡수를 나타내는 거고, 파장대별로 요 빨간색 선이 헤모글로빈에 대한 흡수도를 나타내는 거고, 요 파란색 선이 물에 대한 흡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장대를 하나를 딱 찍으면 여기에 요 파장대에서는 빨간색은 이만큼 흡수되고 멜라닌에는 요만큼 흡수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파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파장에 따라,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저를 어떤 레이저를 샀다라고 하면 그 파장들은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파장대에 따라서 침투 깊이도 달라지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내가 치료를 해야 될 타겟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7호 나노미터의 알렉산드라이트를 매질로 이용한 파장, 치료 파장의 그 레이저다. 그러면 주로 잡티나 뭐 혈관이나 이런 걸 치료한다. 뭐라는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빔의 종류도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그랗게 이렇게 쏜 레이저가 있다 그러면 요 동그란 면 전체가 고르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레이저가 있을 거고, 이렇게 가운데가 강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그런 레이저가 있을 거고, 또 뭐 이 같은 레이저 안에서도 뭐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파워를 얼마나 높이느냐, 뭐 에너지와 파워의 차이, 이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에너지는 그 단위가 줄로 나타나고 파워는 와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실제로 그냥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는 것만 나타내는 거고, 파워는 얼마의 시간 동안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은 레이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좀 어려울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얼마나 강하게 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강하게 쏘는 거, 아까 제가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똑같은 에너지를 쏘더라도 이렇게 길게 늘려서 쏘는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짧게 쏘는가, 이거에 따라서도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각 조직마다 레이저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그 에너지가 이제 열이 됐다가 열이 주변 조직으로 빠져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각각의 조직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요 타겟이 되는 거를 파괴하고 싶다. 그러면 주변 손상을 주지 않고 여기 타겟만 파괴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주변으로 온전히, 그러니까 밖으로 다 나가버리기 전에 짧은 시간 안에 여기에만 딱 에너지를 쏴버리면 얘만 파괴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레이저를 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선택적 광열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뭐 또 어려운 이야기니까 뭐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아무튼 요런 것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된다. 근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더 많은 거예요. 스팟 사이즈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 냉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에어쿨링을 하느냐, 뭐 그 냉매를 뿌리느냐, 아니면 접촉을 해가지고 냉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를 수가 있고, 그 냉각이 나가는 정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치료 효과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할 때는 냉각을 아예 안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냉각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차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첩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러면 어떤 치료해야 될 부위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여기 한 번만 쏠 것인가, 두 번을 쏠 것인가, 세 번을 쏠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두세 번을 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바로 연속해서 쏠 것인가, 아니면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중첩을 몇 번 할 것인가, 아니면 중첩 간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치료 효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딸기80 가요TV님, 되게 오랜만에 오죠. 예전 딸기80님이 맞으신가요? 가요TV라는 게 붙어서.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대화창을 보다가 너무 반가운 이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샷수.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 타겟에 들어가는 게 몇 샷이 들어가는가, 중첩을 얼마나 하는가, 이제 얼마만큼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가를 얼굴 전체 기준으로 하면 그럼 몇 샷이 되는가라는 것도 되고, 그럼 이 간격을 일주일마다 할 것인가, 한 달마다 할 것인가, 석 달마다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럼 레이저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거기에다가 무슨 아크릴풀을 더 추가로 바른다든지 주베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레이저나 다른 것들을 병합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도란산민을 같이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것들을 다 없애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일단 파장과 빔의 종류는, 이거는 그냥 어떤 장비를 구매를 했다,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장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이것들을 가지고 시술자가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각각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최적의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이제 레이저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다른 종류의 고주파나 초음파까지도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파장에 해당되고 빔의 종류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에너지원의 성질이라 그래서 뭐 고주파냐 초음파냐, 뭐 초음파라면 얼마의 깊이로 들어가는, 뭐 아니면 고주파라 그러면 뭐 몇 메가헤르츠가 되는가,
이런 것들, 이거는 이미 장비에서 정해지는 건데, 이 아래의 것들, 요것들이 이제 치료 효과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써마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에너지원은, 써마지는 단극성 고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류 전류를 흘리는데, 써마지는 접지판을 배나 이런 데다 붙여 놓고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를 주면 여기서 전류가 흘러가 가지고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에서 요쪽으로 몸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는 단극성 고주파라는 거고, 그러면 단극성 말고 다른 게 뭐 있냐 하면 양극성이라 그래서 여기 안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딱 대면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대고 쏘면 바로 여기서 요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극성 고주파라고 하고, 예전에 이제 처음 나왔었던 게 이제 폴라리스라는 장비였다가 너무 침투 깊이가 얕고 효과가 약해서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걸 이제 보완을 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다가 이제 근래에 제일 유행을 했던 게 인모드가 이제 단극성이 아닌 양극성 고주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모드를 잠깐 이야기하면,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그때 실패했던 폴라리스를 비슷하게 만든 거면 지금도 별로 효과가 크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침투기 비얕은 걸 해결하려고 인모드는 음압으로 이렇게 피부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양극성 고주파를 쏘면 전부 다 침투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나 해서 만든 게 이제 인모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인모드의 치료 효과가 어떻다 말고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서 뭔가 그냥 온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내용을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거기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원 성질은 6.78MHz가 되는 거고, 파워는 이제 다른 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얼굴 전체에 쏘고 난 토탈 에너지가 나오긴 하는데, 써마지는 이제 그 줄 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치료 레벨이 있어서 0.5부터 시작해서 10단계까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중에 얼마를 쏘는가에 따라서 이 레벨이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는 정도가 다른데, 실제로 10 이렇게 쓰는 데는 아마 없을 거고, 보통은 1점 얼마에서 한 3점 얼마 정도 내외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이제 그 이상이나 이하를 쓰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팁 사이즈가 4cm, 4제곱센티미터짜리인 그 팁이 있고 0.25제곱센티미터인 I팁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토탈 팁, I팁 이렇게 두 개 정도만 거의 쓰는 것 같고, 냉각은 냉매 분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냉매도 예전에 이제 2세대, 3세대 때랑은 조금 달라서 4세대가 되면서 이제 친환경 냉매가 된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써마지 4세대를 사고 당연히 잘 만들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냉각 효과가 확실히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높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처음 나온 거를 잘 못 써서 그런 건지, 일단 실제로 그 화상이 두 분이 생겼었거든요. 요새는 치료하면서 이제 미세하게 딱지가 온다거나 아주 잔잔한 물집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진다거나 이런 정도 되는 정도까지는 제가 치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실제로 물집이 좀 크게 생겼었고, 그거 자국이 이제 없어지는 데까지 이제 좀 시간이 걸렸었던
아무튼 그래서 이제 냉매 분사를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이걸 채셨겠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고 제가 선택하고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부위당 횟수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하느냐 순환해서 하느냐 요게 이제 사실은 써마지 치료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요새는 뭐 학회 가서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유저 미팅 같은 것도 거의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이제 의견이 다른 경우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막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뭔가 확신이 없다면 이제 내 거에 대한 예전에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눈밑지방 수술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었을 때 뭐 2009년 10년 뭐 이럴 때는 내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정도가 과연 맞는 것인가? 분명히 결과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재배치하는 게 과연 실제로 어느 층에 들어갈까?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막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학회 발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고 나서는 그 뒤로 이제 그 발표도 따로 안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따로 안 하는데 뭐 필러 같은 경우도 그 어디서 나온 그 교과서에 나온 공식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방법들로 했을 때 생기는 한계들을 제가 너무 많이 겪다 보니 이제 제 나름으로 생각한 그 방법들을 찾았고 근데 이 방법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또 어디 다니면서 막 물어보러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별로 그걸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토탈 에너지가 얼마가 들어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써마지 치료를 할 때 레벨을 얼마로 했고 에너지 얼마로 들어갔다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거 토탈 에너지가 얼마가 많이 들어갔으니 너무 강한 거고 뭐 이거는 너무 약한 거고 이런 이야기를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토탈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토탈 에너지가 들어갈 때 얼마나 중첩을 해서 쏘는가. 만약에 이제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 토탈 팁을 가지고 제가 에너지를 2.5 레벨로 해가지고 쏠 때 만약에 이마에다가 쏜다. 제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쏘고 전체를 다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쏘는 것과 아니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한 자리에 3번 맞는 것과 아니면 요 den채로 한번 쏘고 그대로 한 번 더 쏘고 또 한 번 더 쏘고 이렇게 연속으로 3번을 쏘는 것과 똑같이 에너지가 들어가기는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효과가 똑같을까? 이거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똑같을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달라요. 만약에 3번을 연속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쐈다 그러면 실제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화상이 하여튼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전체를 돌아갔다가 오면 화상을 안 입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요거를 끝까지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이제 또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샷수 써마지 토탈 팁 기준으로 하면 300샷, 600샷, 900샷 그렇게 이제 보통 나뉘게 되고
I팁 같은 경우는 225샷, 450샷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럼 이제 몇 샷을 쏘는가에 따라서도 효과가 당연히 달라지겠고, 뭐 그냥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샷수가 적을 때보다 많을 때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당연히 단순하게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300샷을 쏘려면 굉장히 강하게 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샷을 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에 연속으로 3번 쏘는 거, 이런 방법으로 연속으로 2번 쏘는 걸로 300샷 쏘는 것과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여기를 6번 쏘는 거, 그러니까 900샷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것과 과연 효과가 어떨까? 그러니까 똑같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300샷을 쐈다 그러면 당연히 900샷이 더 효과가 강하겠지만, 쏘는 방법을 달리 해서 300샷을 쏘고 900샷을 쐈다 그러면 토탈 에너지도 다르고 샷수도 다르지만 치료 효과는 다를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치료경 간격을 1년마다 할 것인가? 예전에 그 써마지 2세대 그 NXT가 나왔었을 때,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써마지를 쓰기 시작했던 게 이제 NXT 때였었으니까, 그때는 이거 한번 하면 2, 3년 간다 그랬고 정말 너무 아파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써마쿨 첫 1세대 때가 그랬었대요. 정말 인두로 지지는 것 같았는데 2세대가 되면서 적당히 에너지를 낮추라 해서, 저는 그렇게 엄청 아프던 시절에 해보진 못했고 이제 NXT부터 했었으니까. 근데 이때에도 이제 샷수를 나눠가지고 300샷으로 효과를 내려면 강하게 중첩을 하고 이런 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써마지를 2, 3년 간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의 치료인데 이거를 매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들 싫어하시니까 2, 3년 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런 치료들을 하니까, 저는 그때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위에 이걸 먼저 했던, 사실 고작 몇 년 먼저 해봤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해봐야 1, 2년을 저보다 더 먼저 했던 거였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저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니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저도 설명을 하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이제 몇 년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2, 3년이 과연 안 가는 것 같은데 했더니, 이제 저뿐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이드가 1년 기준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1년이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1년을 이야기를 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진짜로 이제 써마지 하셨던 분들이 1년쯤 지나면 다시 뭔가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일 많은 것 같아서 1년 간격. 근데 이거를 그럼 간격을 좁히면 6개월 간격하면 그럼 당연히 더 좋을 수 있겠죠. 제가 하는 분 중에 제일 자주 하시는 분이 이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하는데, 뭐 그 정도에 하면 이제 비용이 문제가 되지 효과는 더 좋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울 써마지라고 해서 많이 나오니까 울세라랑 써마지를 같이 붙여서 할 때, 그러면 울세라 써마지를 동시에 같은 날 할 것인가, 같은 날 한다면 울세라를 먼저 하냐 써마지를 먼저 하냐, 이거에 따른 효과 차이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울세라가 아니라 더블로우를 쓰지만 같은 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 스킨보톡스 같은 걸 같이 넣을 거냐, 리쥬란을 같이 할 거냐, 뭐 주베룩을 같이 넣을 거냐, 이런 거에 따른 차이들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요 추가 치료의 경우는 약간 이제 뭐 손을 타고 뭐 이런 거보다, 그것도 이제 치료하는 의사의 성향에 따른 거긴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효과는 빼고, 그러면 순전히 요 써마지 자체로만 가지고 효과를 냈을 때 달라지는 이유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제가 이제 요게 뭐냐면
그 치료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써마지나 뭐 이런 장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약물을 썼을 때 약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혈중 농도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졌을 때 어떤 정도의 농도 이상이 돼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정도까지는 넘어가면 이제 독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영역이 있고 독성을 발휘하는 영역. 그래서 이거를 피부과 치료, 만약에 써마지 같은 거를 레이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효과가 없는 레벨이 있을 거고 부작용이 생겨서 화상을 입는 레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요 거리, 요 기간, 요 안에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장비에 따라서 요게 요렇게 뭐 요 정도 되는 게 있을 거고, 이 치료창이 굉장히 넓은 장비가 있을 거고, 요게 굉장히 좁은 장비가 있을 거예요. 자, 사실 아무 효과가 없는 이 영역은 그 피부과 치료 장비에서는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이라도 효과가 있긴 있고, 그 부작용이 생길 정도까지 치료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과 장비들은 대부분 이렇게 치료창이 굉장히 넓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좁은 게 뭐냐 하면 피부과 치료 장비 중에 홍조 치료에 해당되거든요. 그 V빔 같은 이제 다이레이저 계통의 치료들은 정말 쐈는데 너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효과가 진짜 아예 없는 부분이 되게 많고, 조금만 넘어가도 부작용이 생겨요. 막 색소 침착 생기고 막. 그래서 요 짧은 영역, 요 좁은 영역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치료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홍조에 대한 치료를, 레이저 치료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이걸 가지고 요 좁은 치료창에 잘 맞춰서 치료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그거 정말 제대로 잘 맞추기가 쉬운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재발을, 뭐 만약에 이제 이게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재발을 하지 않고 좋아지는 시간이 길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도 뭔가 되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찾았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매력을 저는 못 찾아서 이제 이 치료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홍조 치료가 그만큼 어렵다. 요 치료창이 좁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의 아까 말씀드린 핵심이라고 하던 부분, 써마지를 이렇게 쏘면 아이고, 제가 지우개로 좀 지우고, 자,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펜을 한번 써보면, 써마지를 이렇게 한번 쏘면 요렇게 조직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요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 약간 낮은,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는 올라간 채로 이렇게 가다가 한참 뒤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마에 쏘고 얼굴 전체를 다 돌아갔다가 오면 한 이만큼 식었을 때, 요때 에너지를 다시 두면 다 요렇게 올라갔다가 또 요렇게 식어갈 텐데, 또 요때쯤에 돌아가서 쏘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한번 돌아갔다가 얼굴 전체에 돌아갔다가 왔다 그러면 제 얼굴을 한번 빼고 요 옆에 슬라이드로 올려주시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번 돌아갔다가 그럼 한참 또 돌아갔다가 오면 여기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속으로 쏘면 요렇게 갔던 데에서 또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연속으로 쏘면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화상을 입지 않아야 될 온도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요렇게 정한다 그러면 3번을 연속으로 쏴버리면 얘는 이제 화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3번을 쐈는데 이렇게 한번 돌아갔다가 오면 이렇게 쏘는 경우엔 절대 화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에너지도, 그러니까 효과도 그만큼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얘를 예전에 들 때는 물을 끓여야 되는데 똑같이 가스불을, 요새 다 인덕션을 쓰니까 저희 집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인덕션으로 바꿨는데 만약에 똑같은 10분간 열을 가하는데 1분 가했다가 5분 식히고 1분 가하고 5분 식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분을 끓이면 물이 끓을까? 아니면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10분. 요새 인덕션 보니까 뭐 라면 끓일 때 한 3분이면 끓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10분을 하면 물이 더 잘 끓을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부과에서 써마지 같은 거 치료를 할 때의 치료 효과는 표피를 보호하면서 진피에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를 올려야 얘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콜라겐을 변성시키고 얘네들이 못 쓰는 콜라겐이 없어지면서 재생될 때 더 많은 콜라겐이 생긴다. 이 원리가 탄력이 생기는 원리인데, 그럼 유효하게 안에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이 안에 에너지를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를 다 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여기를 쏠 것인가, 아니면 연속해서 쏠 것인가에 따라서 여기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써마지 600샷을 쐈는데 똑같이 토탈 에너지 35, 40을 쐈는데 왜 효과가 다를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는 써마지 안 아프게 해서 잘 받았다. 회사에서는 이제 아프지 않게 이제 수면 마취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정말 받아보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회사에서 오신 분도 그럼 받아보셨을 때 얼마까지 받아보셨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2.5까지밖에 자기도 못 하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보통 이제 그거 이상을 권장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데선 했는데 다 효과가 없다. 저한테도 이제 써마지를 자주 안 하시는 저랑 친한 모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써마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가 더 좋은 것 같고 이건 진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형이 치료하는 거를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까지 잘 안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너무 이제 길게까지 이야기는 보통은 한 30분까지만 하고 질문을 받는데 45분까지나 이야기했네요. 아무튼 치료 결과가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딸그팔공님이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중간에 인사를 드렸는데 다른 분들이 안 반가운 게 아니라 복디님, 신디님, 제니님 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문 주신 거
한 4분 안에 제가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니님, 주베룩도 시술 방법이 다양하던데 직접 주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가요? 혹시 자국은 얼마나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2, 3일 후에 화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를까요? 주베룩도 이렇게 스킨 부스터처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볼륨을 채우기 위한 주베룩 볼륨 같은 방법이 있고, 뭐 진피 안에 그런 방법,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방법, 그 펌핑 팁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른 고주파를 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발라놓고 이거를 찔러서 넣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학회에서 저 발라놓고 찔러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최근에 학회에서 어느 선생님 발표하는 거 보니까 발라놓고 찔렀는데도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를 이제 뭐 조직 검사해가지고 밝혀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가 더 잘 좋다 이런 것들이 사실 밝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신디님, 써마지하고 피부 지방층이 없어질 수 있나요? RF 홈기기 이용 후 지방층이 없어졌는데 써마지하고 지방층이 없어질까 두려워. 예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지방을 두고 써마지를 위에서 이렇게 판때기를 두고 지방 덩어리를 두고 써마지를 쏘면 지방이 녹아요. 그러면 써마지가 지방을 녹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체는 이렇게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전류가 잘 통하는 조직들이 많은데, 에너지를 쏘면 그럼 지방으로는 전류가 잘 안 통하니까 지방으로 사실 에너지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극성 고주파로 지방이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고주파 해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한다는 장비를 보여줄 때 고주파 쏘니까 이렇게 지방이 녹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쏘는데, 당연히 그렇게 쏘면 전류가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지방을 통해서 가면, 그럼 이제 힘들게 지나가니까 저항이 많이 생기고 열이 많이 생기니까 지방이 녹는 거예요. 근데 써마지를 얼굴에 쐈다 그러면 지방으로는 사실 거의 잘 안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인모드는 왜 효과가 있냐? 그러면 인모드는 양극성으로 이렇게 찝어서 요 사이만 가니까 여기 안에서도 사실은 지방이 아닌 다른 데 통할 것들이 많은데, 그마저도 써마지보다는 여기 안에 지방층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뭐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디님, 써마지 받은 지 한 달 지났고 3주에 한 번 관리받아요. 써마지 하면 약간 화이트닝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기미가 요새는 그 멜라닌 세포에 있어서의 질환이 아니라 그 노화에 의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피부의 노화를 좋아지게 만들면 기미도 좋아진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밝아지는 게 있을 수 있고, 피부 결이 매끈해지면 얼굴이 더 밝아져 보이게 됩니다. 써니님, 원장님 혹시 맨날 선크림 안 바릅니다. 피부가 너무 저 오늘은 지금 방송하는 날 여기 오면 제가 비비크림 눈따가 그쵸. 그러면 일단 눈 덜 따가운 종류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이걸 계속 써보면서 찾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쓰면은 눈 따가운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많이 바르면 요 입 주변에 접촉 피부염 생기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되게 신중해서 잘 고르는데, 성분 보고 고를 수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거는 그냥 이제 써보고 하루 써봤는데 안 맞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생각님, 써마지 가장 효과적인 나이대가 있나요? 나이가 많은 분들, 60대 분들 주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20대 분이 오셔서 써마지 해달라 그러면 저는 안 하거든요. 그 20대 때 무슨 써마지를 해가지고, 이때는 진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대상 선택도 잘해야 되고, 60대도 사실 써마지 효과가 적은데, 그러면 써마지 말고 그럼 다른 걸 뭘 해야 돼? 그나마 그 중에 장비 치료 중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써마지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뭔가들을 부가적으로 한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0, 40대, 50대 요 정도가 아마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신디님, 흑자의 리팟 레이저 어떻게 생각하시네요? 리팟뿐 아니라 흑자는 실제로 조직 검사상 한 번의 레이저로 되게 쉽게 없앨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왜 한 번에 잘 안 없애냐 하면, 만약에 레이저를 해가지고 요거 5명을 한 번에 싹 없앴는데
나머지 5명이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겼다. 그럼 염증 후 색소 침착 자리에 또 흑자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 염증 후 색소 침착 때문에 치료 결과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막 이제 되게 의사도 시달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치료를 할 만한가?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의사들도 그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정말 용감하게 다 했거든요. 그럼 한 번에 없어지는 분들 되게 많았고, 그래서 요새도 유튜브에 보면 이제 리판 레이저뿐 아니라 뭐 어디 되게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 아닌데 피부과 의사라고 사칭하는 그 유튜버는 자기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한 번에 없애지 못하는 이거를 한 번에 없앴다.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들도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는데 그 안 없어지는 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어떤 분한테 그게 이제 되는가가 이제 고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고. 눈밑 지방이 재발해서 버릇처럼 지방이 불룩나 재발 안 되게 할 수 없어. 수술을 제대로 하면 재발이 잘 안 됩니다. 요거는 한번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나머지 질문들은 라고모캄님 질문은 아이 써마지는 페이스와 달리 안구 보호를 위해서 그 아이 쉴드를 끼고 합니다. 써마지 맞은 부위 옆 주변도 효과가 퍼지는 실제로는 고옥이 맞은 데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옆에 있는 데까지도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를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기80님, 써마지 보톡스 필러 동시에 하루 만에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용량도 다르고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에너지 조절하는 것도 다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앞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급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다시 올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연아님 또 네 반갑고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다시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